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연구소 지담 생각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약물에 의존했네, 약물에 의존했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고도 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정말 입춘이라는 단어에 맞게 시원하고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약간의 추위는 있지만 봄날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길고도 먼 시간 추위 속에 떨다 보니 봄이 봄인 것을 모르게 되고 봄이 봄인 것을 느끼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절의 때는 봄으로 접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그때 그 순간은 아무리 넘을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입장과 처지일지라도 그때 그 순간 그 수없는 번복과 반복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도 그때와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도 그때까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국면으로 흐른다면 도무지 그 순간까지 견뎌낼 수가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날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벽에 잠을 깨어보면 몸이 통증이 있고 진통이 있으며 여기저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몸의 관절염과 통증들은 대부분 밤새워 움직인 우리 몸의 림프구의 공격에 의해서 부경감 신경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면 새벽과 아침에 잠자는 중에 림프구에 활성화된 요소에 의해서 관절, 신경통 등 아픈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에 의해서 항상성에 의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과립구가 60% 정도, 림프구가 30에서 40% 정도 밸런스와 항상성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자동 면역 기능에 의해서 스스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교감과 부교감 신경 밸런스가 깨진 순간 우리 몸은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됩니다. 새벽의 통증의 그 모든 것들은 주로 부교감 신경, 즉 림프가 보다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고로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픈 것에 매이고 힘든 것에 매여서 진통제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먹어버리면 그때 그 순간의 통증과 아픔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진통제와 통증이 계속적인 행위로 반복이 되어지면 이미 우리 몸의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혈전의 응고판들은 이미 독소에 가득 차이게 되고 산소 결핍과 영양 결핍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들이 무릎이 쑤시다, 허리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합니다. 우중충한 날에는 부교감 신경이 림프가 많이 활동을 합니다. 햇빛이 쨍쨍 뜨고 대낮이 되면 그렇게 새벽에 아침에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 통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햇빛과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는 림프구보다는 과립구가 활성화됩니다. 고로 낮에와 맑은 날, 밝은 날에는 과립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림프구에서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고로 우리 몸의 밸런스는 근본적인 그 원인과 이유를 파고들어서 그 원인과 이유를 해결해 가야지만이 그 근본된 치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진통제에 의해서, 약물에 의해서 의존해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정상인 삶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약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정상적인 생각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집니다. 약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은 정상의 삶이 아니라 가장 비정상적인 삶이요, 진통제에 의해서 통증을 다스린 것은 가장 최악의 악수를 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피의 독에 의해서, 독소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제때 그 세포에, 무릎의 세포에, 신경의 세포에, 관절의 세포에, 허리 근육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혈액이 정체가 되어서 냉하고 저체온증, 냉증으로 그 세포막 안쪽에 당도가 높아지고 칼륨은 부족한 상태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열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하니 결국 세포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끼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이 어둠 속에서, 이 추위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신호의 소리가 통증이요, 진통이요, 아픔이며 설사이고 신경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육신에게 제발 나를 이 어둠에서, 추위에서 살려달라는 독소의 배출 통로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신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즉각 그것이 그곳을 두들기든지 마사지를 하든지 온열요법을 통해서 또는 사열요법을 통해서 또는 절식을 통해서 생식을 통해서 삶의 습관과 방식을 바꿔서 그 세포가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혈액이 흐르게 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게 하며 덩어리 되고 응어리 된 그 피를 뽑아내서 정체되어진 그 냉기를 쫓아내주고 운동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태양 에너지가 흡수되게 해서 그 어두운 곳을 비춰줘야지만이 영양분이 태워질 연소가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한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 아프고 병들었던 세포가, 아프고 병들었던 암세포가 다시 힘을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프고 통증스러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진통제만 갖다가 때려 부숴버리니까 그 진통제에 의해서 몸의 정상적인 신호 체계가, 면역 기능이, 자가 치유 기능이 스스로 억지로 시한폭탄을 던진 것처럼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아픈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통증이 있는데도 통증이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프고 통증스러운 그 부분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의 오감의 감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세포 하나하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살기 위해서 결국 빠르게 분할을 하고 사멸을 해야 되는데 사멸을 하지 않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계속 분할하니 살기 위해서 생존의 주기를 빠르게 하면서 죽어지지 않고 계속 분할을 하니 그쪽의 몸은 더욱 냉해지고 굳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암덩어리, 종양덩어리가 되어집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면 그것이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항암제, 방사선을 통해서 내 몸이 정상으로 착각하지만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내 몸의 가장 최첨단의 치유의 의사인 자가 면역 시스템, 자가 치유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게끔 외부의 그 어떤 힘도 빌리지 말고, 방사선도 항암제도 빌리지 말고 스스로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의 태도와 관점을 바꿔서 그 죽어가는 세포가 스스로 살아나고 약해 빠진 세포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영양분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산소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햇빛 에너지를, 생체식을 통한 자연식의 그 생명의 기운을 내 몸속에 투하를 하고 나의 생각, 사고, 마음을 밝은 빛의 주관권 안에서 그 주관권으로 태우고 녹여야지만 결국 내 몸이 정상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한 것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